예, 문병원입니다.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 이번 국정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지시나 하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? 제가 지명받은 이후에 아직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. 예. 그러면 직접은 아니더라도 뭐 비서관이나 통해서 이번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는데 어떤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를 받았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바가 있나요? 일체 청와대 쪽에서는 인사 내정 통보만 받았지 그 이외엔 제가 연락받은 게 일체 없습니다.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상당한 정부 감독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삼권 분립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하고 있는데요. 하나 딱 비정상적인 거라면 이 정보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방금도 소통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국정원하고 이 국회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. 국회 정보위가 전혀 지금 국정원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 가장 큰 원인은 국정원에 있다고 보는데 국정원이 비밀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국정원의 업무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. 아마 국정원이 뭘 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. 대통령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. 아마 국정원장 되시면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이 사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쓰고 있는 이 국가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기밀이기 때문에 다는 몰라도 몇 명은 알아야 됩니다.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뭔가 국정원과 정보위 간의 이 시스템을 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. 그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을 느끼거나 어떤 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제가 알기로 정보위원회가 아마 94년인가 여야 간의 합의로 아마 당시에 국방위원회에 있던 것이 아마 분리가 돼가지고 정보위원회가 생긴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은 이게 비정상입니다. 국가 기밀을 정보원만 물론 보안이 필요한 부서는 틀림없습니다만은 또 정보위원님들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대북 정보가 되든 무슨 정보가 되든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. 제가 볼 때는 그게 비정상이고 다만 이제 정보원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의원님들이 아닌 의원님들 뭐 보좌관이라든지 또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이 보안이 안 지켜져서 우리 국가 안보나 국가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염려들을 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기적으로 정보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또 제가 들으니까 아마 회기 때마다 정보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충실히 의원님들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주 정말 반가운 말씀하셨는데요. 이제 정보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서 국가 기밀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.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대신에 국회의원들은 정보위원들이 물론 기밀은 정확히 준수해 줘야 됩니다. 바깥으로 그런 기밀 누설하면 안 되고 그런 걸 전제하에 국정원도 국정원이 하는 모든 일을 국회에 보고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. 그래야만이 국회와 국정원이 서로 소통이 되고요. 그래야 국정원이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스스로를 가둬놓고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그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. 그런 점을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그 일본 대사관의 그 대사로 근무하실 때 업무 추진비 사용 건을 보니까 이제 주로 보니까 직원들하고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. 어찌 보면 후보자께서 너무 좀 신중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. 또 어떤 혹시라도 또 공직에 나갈 걸 대비해서 좀 몸조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대사하면은
그런 여러 가지 일본의 여러 가지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 협의라든가 당정 협의라든가 언론인 뭐 직원 간담회 이런 한 건, 102건 정도 식사하셨는데, 101건은 대사관 직원들하고 식사하셨고, 한 건만 외부하고 식사를 하셨거든요. 이것은 좀 지나치게, 활동을 스스로가 제약한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인데, 왜 그렇게 됐습니까? 아니, 그거는 그 예산 내역이 아마 무슨 다른 경비였었겠죠. 뭐 야근하는 직원들하고 격려 차원에서 저녁 먹은 거였고, 뭐 제 거기에서 그 활동했던 내역을 들여보시면은 거의 매일 관저에서 일본 사람들하고, 막 거의 매일까지는 아니었겠습니다. 일주일에 최소한도 두세 번 정도는 틀림없이 일본 분들하고 관저까지 불러서. 관저에서 식사하시는 건 아마 업무 추진비로 하는 게 아니겠나요? 그럴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 예. 항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사실 제가 1년 남짓 동경에 근무하면서 뭐 이게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 흔하다는 일본 온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. 골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. 고생 많이 하고 매일 밤 뭐 9시, 10시까지들 근무들을 하는데 제가 관저 가서 혼자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바로 길 건너에 또 일식집 간 것도 아니고 한식당이 하나 조그만 게 있습니다. 야근하는 직원들이 거의 마참 대놓고 밥을 먹다시피들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같이 어울려서 먹은 또 그거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직원들 예산으로 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었고 공적인 행사는 제가 아마 뭐 일주일에 한 최소한도 서너 번은 관저 행사가 있어서 그 관저 요리사도 상당히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활동은 했었습니다. 예, 문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박민식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죠.